빅! 앤 스몰 시간입니다. 빅 앤 스몰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이 2주 동안 아주 우리에게는 반가운 소식들이 여러 가지가 좀 들려왔어요. 네. 각 리그의 우승팀이 결정되기도 했었고, 네. 또 챔피언스리그 결승대진 완성도 됐었고, 또 하나는 역시 김민재 선수가 세리아 최우수 수비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올해 이 팀에도 속하게 됐고요. 네. 세리아 최우수 수비수로 선정이 됐다는 것은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가 33년 만에 우승에 기여를 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김민재 선수 스스로도 엄청나게 빛났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이 소식이 너무 기뻐서 오늘 김민재 선수를 축하하고자 일부러 나폴리 색깔로 옷을 좀 입고 왔습니다. 송현님, 영주현님은 이게 나폴리 색깔이라 보기는 좀 애매한데 좀 어떤 의도의 패션이신지가 좀 궁금한데요. 아, 저요? 예.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무 생각 없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폴리색이라고 우기고 있는 네가 더 웃겨요. 나폴리색 맞아요. 그만큼 이제 참. 김민재 선수의 어떤 올 시즌 우렁찼던 발걸음에 대해서 축하를 좀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좀 표현하기 위함이었고요. 대단한 활약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페네르바체에서의 한 시즌 활약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폴리에서의 한 시즌 활약을 보여줬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잘할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너무 잘했죠. 예. 사실 김민재 선수도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튀르키예 페네르바체에서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긴 했지만은 역시 세리아는 또 다르거든요. 네. 카테나치오라고 해서 이 수비의 본보장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거기서 쿨리발리의 빈자리를 메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심리적인 부담이 있었을 텐데 적응도 빨리 했고요. 팀의 중심으로 자리매김도 많이 했고 그리고 공수에서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정말 눈부셨죠. 네. 공수 모두를 다 책임져준 김민재 선수가 있었기에 나폴리 역시도 33년 만에 세리아 최강자의 위치로 우승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주제는 김민재 선수가 한 시즌 만에 유럽 빅리그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김민재 선수는 수비수가 갖고 있어야 되는 모든 재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만능형 수비수다. 네. 피지컬적으로도 워낙에 뛰어나고 스피드도 굉장히 뛰어나고 순간 속도가 시속 35km라고 하더라고요. 와. 어마어마한 속도라고 보면 되겠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제 찍히는 속도죠. 그렇죠. 네. 그 어린이 보호구역 근처 가면은 한번 그 장난 삼아서 뛰어서 한번 달려본 적 있나요? 그걸 해봤어요? 저는 와이프랑 강아지 산책시킬 때 내가 과연 몇 킬로가 나올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뛰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민게사와 속도를 겨루셔야 된다고. 네. 민게사보다 빠르신가요? 제가 달려보고 와이프가 저의 속도를 확인한 결과 제가 더 느립니다. 네. 민게사보다 느리다. 네. 10km 나오더라고요. 10km? 네, 정말 죽을 때 뛰었는데 10km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김민재 선수 얘기를 하고 있다가 잠깐 넘어갔는데 김민재 선수는 피지컬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그리고 스피드적으로도 워낙에 갖고 있는 재능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비 스킬이라든가 그쵸. 전술 이해 능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동료들과의 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비수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모든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선수 개인을 봤을 때는 약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앞서서 이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피지컬적인 조건이 타고난 부분이 아주 크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정도의 체구에 그 정도의 속도의 높이 이걸 다 가진 선수는 사실 수비수 입장에서는 그 타고난 피지컬도 중요한데 김민재 선수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단순히 하드웨어만 좋은 게 아닌 소프트웨어도 좋은 거죠. 재능을 봤을 때 공격에서 기여할 수 있는 확실한 발밑 기술을 지녔고 여기에 그 상황에 걸맞게 수비 상황에서도 좌우를 넓게 커버할 수 있는 훌륭한 속도와 판단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도전을 하는 수비에 있어서 높은 성공률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북에서 뛸 때부터 수비적인 능력은 칭찬을 받았어요. 다만 김민재 선수가 좀 튀어나간다. 네. 앞쪽으로 나가면서 공간을 좀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비판을 듣긴 들었었는데 중국과 튀르키예를 거치면서 경험이 쌓였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수비수로서 기다릴 줄도 알고 그리고 예측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스 길목에서 차단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상대의 공격을 중간에 끊어내는 능력 자체가 워낙에 좋아졌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민재 선수 보면서 놀라운 거는 공격적인 능력이에요. 일단 시야가 넓고 롱패스 능력도 갖고 있는 데다가 볼을 끌고 올라갈 줄도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차 빌드업 관여도 많이 하고 공격 전개에도 도움을 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세트피스 상황에서 또 골을 넣을 줄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감독이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수비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나폴리 간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나폴리가 스쿠데토를 차지할 줄 몰랐어요. 일단 당연히 챔피언스리그권에 좀 진입을 하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보였고 세리아가 매 시즌 이 4위권 싸움이 굉장히 좀 치열했거든요. 당장 뭐 무리뉴의 로마, 뭐 아탈란타도 항상 가스페리니 감독의 공격적인 축구가 돋보이는 팀이고 여기에 뭐 인테르, 밀란 이제 암흑기를 뚫고 계속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고 있는 팀들이기도 한데다가 뭐 유벤투스도 있고 라치오도 거기다 있고. 라치오도 있고 굉장한 경쟁력을 지닌 팀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늘 4위권 싸움 세리아는 아무리 나폴리라고 해도 사실 장담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유벤투스의 시절이 지난 다음에 인테르가 우승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우승 경쟁이 뜨거워질 거라는 생각은 들었지만은 나폴리가 마라도나 시절 이후로 우승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폴리가 스쿠데토를 차지한다, 이탈리아 왕자에 오른다 이런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쿨리발리 나갔죠. 그리고 뭐 당장 인시네라든지 아니면 메르턴스와 같은 나폴리의 그동안 베테랑이자 정신적 지주이자 한 방의 능력을 잘 살려준 에이스들이 모두 나갔기 때문에 리빌딩의 시즌이었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선수단을 구성하고 좀 어린 선수들이 들어왔고 흡입차가 영입될 때만 해도 기대치가 지금 정도의 기대치는 사실 아니었던. 흡입차 김민재 영입됐을 때 네. 지금 정도의 기대치는 아니었어요. 사실 냉정히 봤을 때 그 이탈리아 세리아 팬들 현지 팬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두 선수 다 약간 무명에 가까운 선수였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당시 유럽 빅리그에서의 경험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 선수들이 일단 영입됐을 때만 해도 나폴리가 이제 새로운 판을 또 짜고 출발을 하니까 리빌딩 시즌이 사실 바로 성공이 나오기는 성적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챔피언스리그권을 좀 목표로 하는 게 현실적인 기대치로 좀 많이 비춰졌었죠. 그런데 세리아에서 우승을 차지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김민재 선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 개인의 성공도 있지만 김민재 선수의 성공이 팀의 성공으로 이어졌다는 것도 엄청난 가산점이 붙어야 됩니다. 여기에 나폴리가 스쿠데토 차지한 얘기도 했지만은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8강에 진출했어요. 챔피언스리그의 8강까지 진출한 것도 이것도 나폴리 역사에 새로운 한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중심에 김민재가 있었던 거는 모두가 인정하니까 이 정도로 성공할 줄은 몰랐는데 돌이켜 보니까 너무 뛰어난 선수인 거야. 네.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선수다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죠.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폴리의 전술이 일부분 도움을 줬다. 아, 그것도 맞죠. 왜냐면 나폴리 전술은 제가 이제 좀 게임에 좀 비유를 하자면 수비수 입장에서는 경험치 2배 이벤트와 같은 전술과도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폴리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라인을 올리고 스팔레티 감독도 매 경기 선수들에게 전방에서의 강한 압박을 좀 주문을 하죠. 이거는 그만큼 수비수가 강한 범위를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매 경기 수비력을 보여주지 않을 수가 없는 무대가 펼쳐진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김민재 선수가 그 넓은 범위에서 라흐만이 이상으로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해주고 그러면서도 매 경기 팀도 김민재의 수비력에 의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니까 사실 나폴리가 라인을 올리고 압박을 많이 하는 만큼 생각보다 밸런스가 너무 밑쪽으로 가는 바람에 매 경기마다 위기 상황이 조금 적지 않았어요. 네, 순위상 수월한 팀을 만났던 대진에서도 나폴리가 위기 상황이 적지 않았거든요. 근데 메렛 골키퍼도 그랬기 때문에 선방 능력을 좀 보여줄 때가 있었지만 김민재 선수가 거의 대부분의 상황을 팀이 대비하지 못했던 상황조차도 본인의 능력으로 커버하는 상황이 많았다. 네, 뒷공간 커버를 굉장히 잘했죠. 그렇죠. 사실 뭐 박정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진출한 다음에 국내에서는 해외 리그 축구를 많이 즐기고는 있는데 공격수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하면서 어떻게 본다면 선수들의 눈을 좀 넓혀놨거든요. 네. 근데 수비수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앙 수비수가 해외 리그에서 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근데 김민재 선수가 성공함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뛰고 있는 수비수들도 눈을 좀 다시 넓게 그쵸. 네. 보이지 않을까, 시야를 넓게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김민재 선수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 수비수들에게도 갈 길을 좀 보여준 개척자지만 아시아 선수들에게도 갈 길을 보여준 개척자가 아닌가. 왜냐하면 세리아에서 이달의 선수상도 아시아 최초로 받은 적이 있고 그리고 세리아 올해의 수비상, 최고 수비상으로 선정된 것도 아시아 최초잖아요. 맞아요. 그거 봤을 때는 좀 선구자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여러 의미를 또 지닌 이번 시즌 활약이라고 보이는데 저는 여기에 더해서 아까 전술도 얘기했지만 나폴리의 동료들도
그렇죠. 네. 나폴리 동료들이 잘해준 것도 물론 있습니다. 오시멘, 흐비차, 뭐 앙기사는 물론 후반기 때 좀 아쉽긴 했지만 전반기 때 앙기사 그리고 시즌 내내 잘해줬던 뭐 로버트 카나 아니면 지엘린스키 같은 선수들 여기에 뭐 오른쪽 풀백 디로렌초 왼쪽에 후이 등등 다 라흐마니도 그렇고 잘해준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폴리가 팀으로서 결집이 돼서 33년 만에 리그 우승을 거머쥐었고 그래서 김민재 선수에게도 더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환경이 조성된 건 맞는데 약간 역설적으로 저는 불안한 동료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김민재가 빛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주인공은 왼쪽 풀백 마리오 후이가 역시 먼저 떠오르죠. 네. 후이가 백4의 풀백으로 뛰지만 거의 윙백처럼 올라가는 걸 선호하는 선수고 올라가건 안 올라가건 이 선수는 수비가 항상 불안합니다. 근데 그 후위의 뒷공간을 김민재 선수가 너무나도 쉽게 커버를 해주면서 오히려 김민재 선수의 수비가 더 돋보일 때가 많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른쪽 풀백에 거의 유일하게 뛰어준 선수였던 오른쪽의 디로렌초 선수도 체력적으로 점점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측면 수비가 뚫릴 때가 많아서 위기가 더 주어졌는데 그거를 김민재 선수가 막아내면서 아무래도 우리 눈에는 더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흐마니가 양발을 다 쓰기 때문에 라흐마니와 김민재가 나왔을 때는 라흐마니가 왼쪽, 김민재가 오른쪽 뛰는 네. 경우가 좀 많았죠. 근데 라흐마니도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경우가 있다 아 보니까 맞아요. 라흐마니도 역할이 주황 있죠. 제주스가 들어오니까 네. 또 김민재가 왼쪽에 가서 뛰는 네. 경우도 많았는데 마리오 후이가 또 흔들리다 보니까 왼쪽에 배치하면서 커버를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멍이 생길 때마다 김민재가 다 막아줬다는 얘기가 돼요. 네. 스팔레티 감독 입장에서는 김민재라는 존재가 너무나 고마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팔레티 감독이 라인을 올리는 4-3-3 포메이션을 가동했는데 결국은 이 뒷공간 커버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수비수가 있다는 거는 자신이 전술을 실현시킬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스팔레티 감독 입장에서도 김민재 선수에게 고마움을 좀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단쪽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김민재 월클입니까? 아 그럼요. 네, 월클이죠. 월클이다. 네. 시즌 올해 팀에 소속됐고 최고의 수비수로 선정이 됐는데 네. 그것도 세리아에서 선정이 됐는데 당연히 월클이죠. 지금 이 순간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민재 선수의 이적료 바이아웃 금액 5천만 유로 다 지를 것으로 보이고요. 김민재 선수 주급이라든가 이 연봉을 봤을 때에도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연봉이 500만에서 600만 파운드가 될 거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로의 세계에서는 이적료 연봉 이게 이 선수의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쵸. 물론 해리 맥과이어 같은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건 노네로 치고 맨유를 이제 엮다 보니까. 네. 그런데 김민재 선수가 사실 페네르바체에서 나폴리로 갈 때 약 1,800만 유로인가요? 네. 그런데 지금 5천만 유로 뛰었단 말이에요. 뛰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 김민재 선수가 이번 시즌 그만큼 잘했고 이번 시즌만 놓고 봤을 때 왜냐하면 빅리그에 진출한 건 이번 시즌이 처음이니까 이번 시즌만 놓고 봤을 때 월클이다. 우리 팀에 필요하다. 바이아웃 금액 질러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저는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또 아주 주축 수비수고 제가 전북에 있을 때부터 김민재 선수는 무조건 통할 거다.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야,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김민재 선수 나폴리 간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다 그러더라. 근데 지현이 형도 그렇고 근데 준이 진짜 형도 그렇고. 전북 시절에 플레이 보면 이미 그때부터 보였어요. 우리 수비수들 중에서도 유독 남다른 선수다. 그래서 아끼는 입장에서 월드 클래스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손흥정님처럼 대답을 하고 싶어요. 절대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라고 하고 싶은데 아직 제가 보기에는 저도 아직은 월드 클래스라 보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많은 분들의 평가도 좀 갈릴 수 있을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 한 시즌 활약은 제가 보기에도 올 시즌의 활약은 올 시즌 전체를 뛰었던 선수들 중에서 월드 클래스가 맞아요. 뭐 타이틀도 증명을 하고 있고 본인의 역량도 그러니까. 근데 아직 누적치가 적잖아요. 저는 그래서 팬으로서 이 누적치가 한 조금 더 쌓여야 김민재 선수가 다른 우리가 월드 클래스 수비수를 역대 평가할 때처럼 김민재 선수도 그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건 월드 클래스가 맞아요. 왜냐면 아시아 최고의 수비수니까. 그렇지. 이건 한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입증을 했거든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튀르키예에서 뛴 그 한 시즌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수비수란 말이에요. 눈을 끌었죠. 그리고 네. 이탈리아에 와서 한 시즌 최고의 수비수로 선정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월클은 맞지만 이명철 해설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다른 수비수랑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조금 더 많으면 맞아요. 그럼 객관적으로 비교할 네. 수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특히 이제 새로운 팀을 아마 고르겠죠. 네. 팀을 떠나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챔피언스리그에서의 활약이 얼마나 또 누적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바람이 있다면
골을 더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나폴리에서 이제 2골에 좀 머물렀는데 사실 김민재 선수가 조금 더 넣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네. 이건 아마 팀의 어떤 세트피스 스타일이나 상황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보이는데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활약이 좀 꾸준하게 나오고 올 시즌만큼의 퍼포먼스를 조금 더 누적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골까지 좀 더 넣어준다면 김민재 선수는 이제 모두가 인정하는 절대 월드 클래스 맞습니다. 선수가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민재 선수가 네. 어디를 가든 부상 없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맞아요. 관리를 좀 받아야 돼요, 사실. 지금 폼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의 폼을 최대한 선수 은퇴할 때까지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팀에서도 지금처럼 잘 활약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에 대한 얘기 맞춰봤고요. 한 시즌 동안 김민재 선수의 활약을 굉장히 뿌듯하게 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그 김민재 선수의 활약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